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은 위험지역으로 변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고립이나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 하천변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가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보인 가운데 김봉남 의원이 현 김규찬 의장을 겨냥해 의장 후보 동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일 거창군에 있는 거창교가 폭우로 일부 파손됐다는 합성 사진이 퍼지면서 한때 통행이 통제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위해 기밀 지역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시민펀드 조성 계획까지 나오는 등 지정 염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은 순식간에 위험지역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이나 휩쓸림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 하천 주변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단장천. 최근 계속된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일 적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거세진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도심 하천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창원천. 평소 수심이 얕고 휴식 공간이 조성돼 주민들은 별다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소 이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곳이지만 비만 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 주변이 물바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범람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주택가 쪽으로도 이 하천 일이 있다 이미 꿀로 그래도 막 많이 올라와요. 집중호우가 내리면 신속하게 하천에서 벗어나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소방당국은 만약 고립 상황에 빠질 경우 무리한 탈출보다는 구조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 발령 시 미리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 되며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에 즉시 119에 신고하시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때마다 위험 지역으로 돌변하는 하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호우경보 시 안내방송과 출입로 차단 등 관계당국의 효율적인 밀착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럿이 돈을 모으는 것이 펀드인데요. 이 펀드가 글로컬 대학과도 접목됐습니다. 김해시와 인제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김해 시민펀드를 내놓은 건데요. 시민 참여도 이어지는 이런 노력이 글로컬 대학 재도전에 나선 인제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컬 대학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 김해시와 산업계, 지역대학과 다시 재도전에 나선 인제대학교. 차별성을 찾기 위한 곳이므로 허브 캠퍼스 등 여러 성과를 내더니 이번엔 이색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바로 주민도 힘을 실는 김해 시민펀드를 내놓은 겁니다. 주민은 글로컬 대학에 투자해 교육이나 의료 바우처 등을 제공받고 지자체나 대학은 투자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는 형식입니다. 김해의 모든 공간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모델을 지역과 대학, 시민이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10년간 추정되는 펀드 금액은 1,720억 원. 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원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자체 경쟁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십시일반 내셔가지고 대학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대학도
그 펀드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시민들도 필요한 평생교육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그런 시민펀드 같은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에 소개된 시민펀드는 현재 내용을 구체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제대가 클로컬 대학에 최종 지정된다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인재 양성재단도 구성됩니다. 김해 씨는 지역 발전과 교육, 청년 인재 성장을 견인할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합니다. 올해는 꼭 두 번 실패는 없다. 올해는 우리 김해 씨가 또 인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컬 대학 30에 꼭 선정이 되어서 김해의 새로운 인재들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본주정을 위한 막판 쟁걸음이 한창인 요즘, 김해 전 지역이 선정을 위해 나선 인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본지정은 오는 26일까지 실행 계획서를 제출한 뒤 8월 말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되면서 창원시는 수원과 고양, 용인과 함께 특례시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인구 감소로 창원시의 인구는 올해 6월 말 기준 100만 3천여 명으로 올해 말이면 100만 명 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법안 개정 등을 건의하며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정순 창원시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창원시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장 이정순입니다. 네, 먼저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십니다. 이렇게 법안 개정을 건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현재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이라는 단일 기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적 인구 감소 추세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면 특례시는 수도권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례시 기준도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인구 단일 기준의 불합리성과 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 창원시의 상황을 보면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작년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창원특례시 유지 방안이라는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또 올해 1월에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책 연구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해서는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지역의 특수성 같은 인구 외의 기준도 반영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네,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의원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상징성이 있고 또 세계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수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원시 규모와 수요에 맞는 특례 권한을 확보하고 또 그 권한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례시 기준 변경을 통해서 창원 특례시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중앙부처나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순 창원시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0일)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 파행과 관련해 김봉남 의원이 김규찬 의장을 겨냥해 의장 후보 동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규찬 의원이 의장을 역임한 지난 2년간 의령군과의 협치 문제와 추가 경정 예산안 파행 등 의령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의령군 의장에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령군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김규찬 의원의 의장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김규찬 의원이 사퇴할 시 자신도 후보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규찬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향후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김규찬 의장의 후반기 의장 재당선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장서 발전을 막고 하업을 제한 사람에게 군의장 직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의회 의장 선거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일순간의 기분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김규찬 의원은 김봉남 의원에게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4차례에서 5차례가량 동반 사퇴를 요구했고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현재는 후보에서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는 11일 경남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한 도민과 공무원 등에게 시상식과 함께 경남 백인의 악바단으로 활동 중인 박강환 씨의 수기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밀양형 아이 키움 배움토와 나는 김해솔로 등 인구정책 우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국제연합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날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우리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러한 생활의 장으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국내 유일의 영화제,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올해도 막이 올랐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제작한 영화에서부터 어른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113편의 세계 각국 영화들이 상영되는데요.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의 질린 영화제와 이탈리아의 지포니 영화제 등과 함께 세계 3대 청소년 영화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비키는 34개국 113편의 영화와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파트릭 보이빈 감독의 별의 메아리로 국내에서 처음 상영됩니다. 비키는 청소년들이 영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꿈을 펼치는 데 더해 또래와 어른들과 소통하는 무대입니다. 상영작을 선정하고 작품을 심사하는 등 영화제의 전반적인 운영은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 비키즈가 중심이 됩니다. 영화제의 경쟁 부문 레디액션에서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고 비키즈가 선정한 15개국 47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여러 방면의 꿈을 이렇게 펼칠 수 있고 저희 사회가 이제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데 이번 국제영화제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꿈을 펼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엄선한 초청 부문의 장단편 영화들은 10세 이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상영작 규모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부대 행사들이 다채롭게 신설됐습니다. 영화의 전당 야외에는 달빛 극장이 마련돼 무료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비키 클래스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스페셜 클래스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재순 교수님이라든가 윤가은 감독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하는 클래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감독조합님들이 감독님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직접 영화 상영 후에 얘기하는 클래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 영화제를 접하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비키 놀이터를 비롯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도 펼쳐져 볼거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14일까지 이어지는 영화제 기간,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중구 유라리 광장과 모퉁이 극장 등에서도 영화 상영이 이뤄져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빈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1일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하류 물금 매리 지점의 조류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약 2주 만에 해제된 겁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유량과 유속이 증가해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낙동강청 관할 조류 경보제 지점 중 낙동강 칠서 지점과 진양호 판문 지점에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